안녕하세요. 나합격 금속계열 공통과목 금속제도의 챕터 3 제도의 응용 및 기계요소의 제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4강 체결용 기계요소의 제도를 통해서 나사라든가 키, 핀 그리고 각종 체결 요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엔 5강 전동용 기계요소의 제도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전동용 기계요소는 5년간 10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회당 평균 0.8문항, 출제율이 76%입니다. 그래서 꽤 높은 출제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용 기계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기능사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용 기계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길이 방향으로 단면 도시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분 단면은 가능하다. 길이 방향으로 단면 도시하지 않고 부분 단면으로 가능한 게 이 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동용 기계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는 샤프트입니다. 샤프트. 일반적으로 회전력을 전달하거나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두 개 이상의 베어링으로 지지를 하기도 하고 바퀴나 기어, 풀리 등을 끼워서 사용하는 게 이제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축은 단면 도시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단면은 가능합니다. 긴 축은 중간을 파단하여 짧게 그리며 중간을 너무 길다 그럼 얘를 파단해서 짧게 그리며 실제 치수는 실제 길이를 기입을 하죠. 이 B에 해당하는 요게 이제 실제 그 도시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부분 단면 가능하다. 이렇게 도시됩니다. 축의 널링은 널링의 도시는 빗줄인 경우에 축선에 대해서 30도로 엇갈리게 그린다. 요거죠. 30도로 엇갈리게 그린다. 널링. 축의 못따기 및 평형부 표시는 치수기법을 따른다. 그리고 축에 단을 주는 부분의 치수와 가공을 위해 센터의 도시는 이 다음과 같이 한다. 한번 여기 보도록 할까요? 단을 주는 부분 이렇게 도시를 하고 가공하기 위해 센터는 이렇게 도시를 한다. 축용 기계 요소. 그래서 축에는 어떤 축이 있냐? 차축, 스핀들, 전동축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휨 하중을 받는 게 이제 차축, 비틀림 휘중을 받는 건 스핀들, 선반이나 밀링. 그리고 전동축, 휨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건 이제 전동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베어링이란 게 있습니다. 베어링. 축을 그냥 돌리다 보면은 마모가 너무 심하겠죠. 그래서 회전 부위에 이제 그 마모를 줄일 수 있는 잘 굴러가는 그러한 기계 요소를 두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어링이죠. 그래서 구름 베어링은 이제 그 이렇게 이와 같이 도시를 합니다. 그래서 축은 굵은 실선으로 긋고 축의 양쪽에 기호를 이제 베어링을 이렇게 해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자, 베어링의 약도와 형식 기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만 두세요. 이거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솔직히. 기어의 도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의 도시법. 기어는 이제 그 축과 축의 동력을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기계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끄도는 굵은 실선, 피치어는 가는 1.3선, 이뿌리어는 가는 실선으로 그리며 정면도를 단면으로 도시할 때는 이뿌리어를 굵은 실선으로 도시한다. 자, 아래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끄도는 굵은 실선, 여기죠. 이끝원은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피치원은 이 기어의 피치원 여기는 1.3선, 이뿌리원은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끄더는 아까 무슨 선? 네, 맞습니다. 굵은 실선. 그리고 피치원은 1.3선이죠. 쉬었다 갔다 쉬었다 갔다 1.3선. 이뿌리원은 굵은 실선이죠. 굵은 실선. 이뿌리원은 가는 실선. 그리고 이끄더는 굵은 실선.
이렇게 도시를 해줍니다. 이 끝, 피치, 이 뿌리, 이게 뭐냐? 기어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가. 자, 여기서 이 그 기어 이가 이렇게 나 있죠. 이의 요 끝에 요 원이 이제 이 뿌리 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중심 부분이 피치 원. 그리고 이의 끝을 이은 이 원이 이 끝 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 원을 굵은 실선, 요 중심에 해당하는 피치 원을 1.3선, 이 뿌리 원은 가는 실선으로 도시를 한다. 이 뿌리어는 생략해도 되며 대표비어 웜힐이라고 하죠. 측면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헬리컬 기어와 웜 기어의 입줄 방향은 보통 3개의 가는 실선으로 그리며 스파이럴 베벨 기어 및 하이포드 기어에서는 1개의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자,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 끝원의 굵은 실선, 피치원의 가슴 1.3선, 입뿌리원의 가는 실선, 요 3개는 반드시 알고 가야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가면서 문제를 통해서 같이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헬리컬 기어의 정면도는 으로 표시할 때는 지면보다 앞에 2의 입줄 방향 3개 가는 2.3선으로 그리고요. 맞물리는 항생의 기어에서 측면도의 양측 입구도는 굵은 실선으로 그리고 정면도의 단면에서는 한쪽의 입구도는 파선, 다른 한쪽의 입구도는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맞물리는 기어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 좀 유심히 봐두기 바랍니다. 근데 우선 참고적으로 다 알아두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기역항입니다. 기역항. 입구도는 굵은 실선, 피치원은 1.3선, 그리고 입뿌리원은 가는 실선. 저것만 하면 기어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벨트 풀리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축에 벨트 풀리에 벨트를 걸어서 마찰력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게 이제 벨트 풀리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벨트 풀리. 그래서 오픈 벨트, 이렇게 평벨트 이렇게 거는 경우도 있고 크로스 벨트에 X자로 거는 이런 거리가 있죠. 축간 거리가 10m 이하이고 속도비는 1:6 이하. 속도는 10에서 20m/s 평벨트와 V벨트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벨트는 벨트의 유연성 탄력성이 있고 인장 강도 마찰 계수가 커야 하므로 가죽, 직물, 고무, 강철 밴드 이런 게 쓰이는 게 이제 평벨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벨트 풀리에와 이제 벨트의 변속 장치 요건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V벨트란 게 있죠. V벨트는 단면에 따라서 M, A, B, C, D, E 6가지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요 사이즈는 요쪽으로 갈수록 M 쪽이 이제 작은 벨트 단면적이라고 할 수 있고 요쪽이 단면적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다. 그래서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다 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호칭 번호는 유효 둘레에서 25.4를 나눈 게 이제 호칭 번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벨트 풀리의 호칭 방법과 도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칭법은 일단 명칭을 맨 앞에 써주고요. 그 다음 종류, 지름, 폭, 재료 이렇게 이 순서대로 벨트 풀리 호칭을 하고요. V벨트에서는 규격을 먼저 써주고 호칭, 지름, 종류, 그리고 보스의 위치, 구멍 치수, 종류 및 등급의 순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벨트 풀리 도시법 참고적으로 한번 이렇게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기만 하시고 혹시 문제 나오면은 문제를 통해서 이제 가볍게 내용을 익혀 주시고 안 그러면은 이제 출제 빈도가 좀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제 이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의 모듈을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것은 모듈이 뭐냐? 자, 모듈이란 걸 알기 전에 일단 기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어는 마찰자의 둘레의 2를 깎아서 서로 물리게 함으로써 미끄럼 없이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가 바로 기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이게 마찰자가 이렇게 해서 벨트를 걸거나 이건 이제 아까 벨트죠.
벨트 전동이고, 마찰차는 이렇게 E 없이 이렇게 두 개 마찰에서 되는 게 마찰차고, 그리고 이렇게 E를 만들어서 이 E가 맞물려서 서로 동력을 전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어라고 할 수가 있죠. 대략적으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어에서 모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모듈은 이터식 기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크기. 그래서 모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듈의 공식은, 모듈은 DMG죠. DMG. 그래서 요 D는 피치원 지름, 그리고 요거는 Z는 이수입니다. 이수. 즉 피치원 지름을 이수로 나눈 값이 이 모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 모듈이 왜 중요하냐? 이 모듈이 같아야 기어가 다른 크기여도 이 모듈이 같으면 서로 혼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원 지름을 이수로 나눈 값, 이게 모듈이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어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쉽게 여는 부분 DMG, DMG 우리 굉장히 익숙한 용어죠. DMG. 여기서 D는 피치원의 지름, 그리고 M은 모듈, 그리고 G는 이수. 이 공식을 통해서 M은 이항돼서 이렇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 기어의 호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기어랑 이 기어랑 쓸 수 있냐, 모듈을 알면 서로 호환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의 모듈을 나타내는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테이퍼 값을 구하는 식. 테이퍼라고 하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요런 이제 봉제를 테이퍼라고 하는데, 얘는 그럼 옆에서 보면 요만큼이겠고, 얘는 B의 지름 요만큼이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형상이 이제 테이퍼라고 합니다. 테이퍼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공식을 쓰게 되죠. 이 테이퍼 값은 여기 평행한 부분, 요 부분을 없애고, 없애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부분의 세로 길이, 요 양에 해당하죠. 요 양에 이 정도의 량, 요 세로 길이의 또 가로 길이로 나눈 값을 이제 테이퍼 양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보면은 이제 A에서 B를 뺀 값이죠. 얘를 뭘로 나누냐? 전체 삼각형의 세로 가로 길이로 나누었을 때 요 값을 이제 테이퍼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테이퍼도 굉장히 중요한 계산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또 아까 선생님이 기어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했던 거, 기어를 다시 한번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좀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마음이 삐뚤어서 잘 안 그려지네요. 하여튼 이렇게 기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 원에 이들이 이렇게 가공돼서 기어가 있는데, 이들의 요 끝의 원에 해당하는 게 무슨 원이랬죠? 그쵸, 여기 이 끝원, 요 중간을 잇는 요 원을, 그쵸, 피치원. 요 끝은 요 안쪽, 여기는 이의 뿌리라 해서 이 뿌리원. 그럼 이 끝원은 아까 무슨 선? 맞습니다. 굵은 실선. 피치원은 1.3선. 1.3선. 이 뿌리원은 가는 실선. 그래서 정답은 이 피치원에 해당하는 것은 가는 실선이죠. 가는 1.3선. 가는 1.3선입니다. 가는 1.3선. 그렇기 때문에 4번. 가는 1.3선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제도에선 중심선, 기준선, 피친선, 요런 세 군데에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전동용 기계 요소의 제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축용 기계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축에는 어떤 축이 있는지, 또 축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베어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어의 도시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끄던, 이뿌리언, 그리고 피치원. 그래서 이끄던은 굵은 실선. 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끄던은 굵은 실선, 피치원은 가는 일점세선, 이뿌리원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는 거.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거 유심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벨트 풀리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간략히 봤었습니다. 그리고 호칭 방법도 봤고요. 도시법은 한번 이렇게 읽어봐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어의 모듈의 개념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요한 공식 하나 알려줬죠. DMG라고 알려드렸습니다. D는 이제 지름, D는 지름이라고 할 수 있죠. 피치원 지름, M은 모듈, Z는 이수라고 했었죠. 기어의 이수. 그래서 DMG 모듈을 구해라. 이 항에서 D는 M은 D분의 Z 이렇게 해서 공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듈이 왜 중요하냐? 기아의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아랑 이 기아랑 쓸 수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모듈을 같으면은 서로 호환이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 값과 스퍼기도 기어의 제도에서 피치는 어떤 선이냐? 아까 또 이제 나왔었죠. 예, 이끄더는 굵은 실선, 이뿌리원은 가는 실선, 그리고 피치원을 가는 일점세선으로 그린다고 선생님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문제로도 역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전동용 기계 요소의 제도에 대해서 같이 배웠고요. 여기까지가 그 금속 계열 공통 과목 금속 제도의 모든 강의를 챕터 3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공통 과목은 마쳤고 각 금속 계열의 전공 과목으로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같이 공부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